한국인은 천재예요. 베끼는 데는 천재적이죠. 일본의 신대문자를 베껴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발전시켜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거짓골을 모면했을 텐데 이젠 인정 좀 하죠. 한글은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아닌데 왜 유네스코까지 억지로 등재시키며 국제적으로 이런 혼란을 주는 건가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어느 강의실에서 모두가 혀를 내두른 일본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마크 바잉턴 교수와 일본 유학생 미나토의 이야기를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메일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각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진짜 감동 TV 조이나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헬레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언어학계에서는 손꼽히는 학문과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옥스퍼드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 언어에 대한 연구와 저의 혼재된 언어를 통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벨기에는 보통 다중언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은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에 더해 한국어를 구사하며 일본어와 중국어는 아주 조금 구사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를 7개국어를 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거창하고요. 벨기에에 한류 현상이 일어나고 넷플릭스 기생수, 방탄소년단 등이 유행하면서 저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 문화를 넓혀가는데 저의 능력이 아주 좋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중언어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를 때면 다른 언어를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구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아지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하죠. 이렇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다른 언어는 통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된 언어가 있어요.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배우자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정말 반나절이면 읽겠던데요. 이렇게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언어가 공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배운 어떤 언어보다도 명쾌하고 간략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난관에 봉착한 것은 그 뜻의 깊이가 너무 달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시원하다, 선선하다, 서늘하다 표현하는 바가 참 다채롭더라고요. 이런 풀이를 이해하면서 한국인들은 모두 시인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언어학에 매료되어 옥스퍼드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우며 제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미국인으로 한국학 강의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독특한 구조와 문화적 배경은 저의 학문적 열정을 더욱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한 후 저는 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언어학 수업이었어요. 마크 바잉턴 교수님은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연구학자세요. 교수님은 한국사 연구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출판하시기도 했고 하버드에서도 고대사 관련 컨퍼런스 및 강의를 하셨죠. 교수님이 한국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미국 내의 중국과 일본에 관한 서적은 풍부한 반면 한국학 번역본은 극소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면 풍부한 자료를 보유한 중국과 일본의 서적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왜곡된 일본과 중국의 시선으로 한국을 알게 되다 보니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한국의 역사를 일본과 중국에 도둑맞는 것과 다름없는 서적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바잉턴 교수님은 한국 고대사에 대해 널리 알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을 사랑해서 무작정 연구했던 바잉턴 교수님은 그 당시 제대로 된 영어 번역본이 없어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의 번역본을 통해서 한국의 고대사를 처음 접했다고 하셨는데요. 왜곡된 일본의 서적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독학으로 한국 문법책을 사서 읽고 한국어를 배운 분이세요. 그런 교수님의 한국학 번역본에 대한 책을 읽느라 전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시계를 보는 순간 이미 강의 시간이 10분이나 지나 있었고 저는 급하게 강의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죠.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의는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안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바잉턴 교수님과 일본 유학생 미나토가 언어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미나토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일본어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일 뿐이죠. 미나토의 공격적인 말에 교수님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미나토 학생, 언어의 가치는 그 복잡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며 흥미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미나토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반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힌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을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미나토는 눈에 불을 켜고 바잉턴 교수를 노려보며 자신의 목소리로 압도하려는 매우 거칠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교수님은 동양 문화와 언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본어야말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언어에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있는 언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나토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교수님의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은 미나토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나토 학생, 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6,512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기존 언어 중 90%는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50년 세계 5대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향후에는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나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한국어와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사용이 편리해서 언어학자들이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요? 미나토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을 띠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숨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토는 교수님의 발언에 지지 않으려고 다시 고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소수의 생각일 뿐이지요. 소수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이 좋다는 여론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일본어야말로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일본어는 문자의 깊이와 정교함, 그리고 역사적 가치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요. 미나토는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입니다. 한자와 혼용의 복잡한 개념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다양한 한자와 다름으로 여러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정교한 발음, 체계와 억양 변화는 같은 음절이 아니어도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이유로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나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일본어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한글 같은 후진적인 문자가 어떻게 일본어를 능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교수님은 미나토의 흥분한 발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미나토 학생,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와 한글은 그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또한 한글은 세계 언어 가운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발음이 명확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팩트에 가까운 의견으로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는데요. 학생들은 숨 죽여 미나토의 격앙된 감정과 교수님의 침착한 설명이 대조를 이루며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미나토 반응에 집중하며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미나토는 다시 반박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교수님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본어는 그런 배경이 필요 없어요. 일본어만큼 차분하고 표현력이 다양하며 조용한 언어가 어디 있나요? 일본어는 그 깊이와 정교함,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통해 복잡한 감정과 개념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자어의 조합을 통해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이러한 독보적인 특성은 한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서도 미나토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릴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존심과 함께 깊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나토의 강렬한 반응을 보며 그가 일본어의 우월성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은 광기 어린 미나토의 흥분한 발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나토 학생,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언어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파벳의 창시자는 고대 페니키아인 등 여러 명이 거론되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로마자를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인의 공용 문자로 자리 잡았죠. 교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알파벳은 주로 상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간편한 문자를 만들어 효율적인 상거래 활동을 위해 알파벳을 창조했지만 실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한글을 창제했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 가운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한글은 특별합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발음이 명확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나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자존심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그의 논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토에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미나토 학생, 일본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복잡함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의 문법은 매우 복잡하고 존댓말과 겸양어 사용 규칙은 특히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본어의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를 암기해야 하기에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곡을 찌르는 교수님의 발언에 미나토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글은 단 28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규칙성과 정확성은 한국의 문맹률을 세계 최고로 낮추는데 큰 이바지를 했지요. 또한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취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요. 반면 한글은 단일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한글의 우수성에는 컴퓨터 자판을 보시면 왼손은 자음, 오른손은 모음을 치게 되어 있죠.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며 아주 빠른 속도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다고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면 불과 1시간 안에는 한글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와 중국어로 한자를 넣어 타이핑을 치려면 골치가 아플걸요. 삼재와 오행, 우주의 원리가 담긴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입니다. 한자의 의미는 풍부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나토의 얼굴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열등감과 시기심이 엿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언어를 방어하려 했지만 교수님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미나토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미나토 학생, 한글은 수학기호와 같은 규칙성이 있어 배우기 쉽고 규칙이 일정합니다. 입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한다면 쉽게 익힐 수 있답니다. 이런 한글의 유연성 덕분에 지금 한류 문화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나토는 여전히 자존심과 열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은 그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나토의 모습을 보며 교수님은 한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는 자음 모음의 단순한 구조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학습의 큰 장점이죠. 또한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수역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는 사랑하라는 한자를 사용해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다양한 음성과 발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글은 1172개의 가능한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혼용해야 하므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죠.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저는 미나토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상처받는 듯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미나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인터넷 시대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 자판은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서 타이핑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internationalization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국제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핑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미나토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미나토는 뚜렷이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나토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고 학생들은 숨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의 설명에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미나토의 논쟁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나토가 어린아이처럼 이유 없이 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느끼는 자존심과 열등감의 무게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는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최근에 유럽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건가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 특별히 한국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보시더니 헬레나, 좋은 질문입니다.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죠. K-팝, K-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팝 스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팬덤을 모으고 있지요. 또한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은 한국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과 패션 뷰티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음식의 건강한 이미지와 다양한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죠. 또한 한국어 학습 앱과 교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일본어와 중국어가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배우기 어려운 반면 한글은 비교적 간단한 문자 체계로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강자는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대학교의 외국어 수강 신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 신청이 각각 8,000% 증가하는 동안 한국어는 53,0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NN, BTS 강남 스타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작이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어까지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K-팝 스타들의 공연에서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로 가득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나 한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언어 학습 어플인 듀오링고에게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였고 이고는 급속한 수요 증가로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했는데 개설하다 수강생이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학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럽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이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일본에서 만든 신대 문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식민사관에서 신대 문자를 근거로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베껴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일본에서 왔다고 억지 주장을 했죠.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며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교수님은 한글의 또 다른 예를 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주장하는 한글이 일본의 신대문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보다 더욱 현실적인 주장은 한국의 고유어와 일본의 고유어의 어근이 똑같다고 볼 때 처음엔 500개 정도였으나 5천여 개 이상의 어원이 같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일본어가 한국어와 많이 닮았다는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고 있고, 특히 일본말 중에는 제주도 방언과 경상도 언어의 억양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글의 고조선의 고문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오히려 문자의 어원 자체가 일본어는 한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그 순간 미나토의 얼굴은 다시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느꼈지만 미나토가 왜 그런 반응하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이 미나토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는데요. 잠시 후 미나토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책을 가방에 넣고 차가운 얼굴로 강의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에 정적은 강의실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최근 트렌드에 맞춘 강연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흥미로웠어요.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네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는 분명히 세계의 중심이 될 테니까 한 발 앞서 먼저 선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로 다짐했어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우수성과 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